조금의 아쉬움을 씻어낼 다음 경기가 기다리고 있죠. 바로 멕시코와의 경기인데요. 멕시코는 첫 경기 남아공을 만나서 역시 승점 3점을 따냈어요. 그렇습니다. 멕시코는 뭐 자국리그 선수들 위주로 팀이 구축이 돼 있고 네. 일찌감치 자국리그 선수들을 대거 다 소집을 해서 합숙을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여러 선수들을 테스트하면서 옥석을 가리고 베스트 11이 어느 정도 구상되어 있는 상황에서 역시 이번에 홈구장 멕시코시티의 아즈테카 스타디움, 네. 멕시코 축구의 성지죠. 해발 2,200m에서 남아공을 초청했는데 남아공 선수들이 상당히 오랜만에 또 월드컵에 나오다 보니까 긴장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패스미스가 워낙 많았고요. 반면에 이제 멕시코는 조금 더 효율적인 다이렉트한 공격을 또 가미하면서 네. 이날 상당히 이제 어떤 좋은 결과를 또 낼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2대0 완승을 거두면서 현재 무실점으로 A조 선두에 올라 있습니다. 네, 이 경기 3명의 선수가 퇴장을 당하는 이례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이 3명 중 1명이 멕시코의 핵심 수비수라고요? 네, 몬테스 선수는 195cm 장신 선수에다가 라리가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A매치도 70경기 가까이 출전한 베테랑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멕시코 대표팀에서는 간판 공격수 라울 히메네스 선수 못지않게 굉장히 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좀 비교를 하자면 김민재 선수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수비 조직력은 이 한 명의 선수가 바뀌었을 때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굉장히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조직적으로 그렇고 이 멕시코에서는 굉장히 손실이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현재 대체 선수로 1순위 거론되는 선수는 에드손 알바레스 선수인데 멀티 능력을 좀 갖춘 선수이긴 하지만 이 실점 감각에서는 좀 물음표가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발이 느린 선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집요하게 파고들면은 또 충분히 우리 선수들이 득점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분명 수비 공백은 있을 테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멕시코를 만나며 어려운 경기를 했었고 또 이번에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멕시코, 우리가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멕시코 홈이고요. 또 멕시코가 팀 압박이 상당히 강하고 네. 또 공격으로의 전환이 매우 빠른 조직적인 팀이고 멕시코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다 기본기가 우수하고 기량이 상당히 수준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당히 이제 버거운 경기고 버거운 환경인 것만은 이제 분명하지만 하지만 이제 역시 이주연 의원님이 얘기한 대로 몬테스 같은 핵심 센터백이 빠지면서 에드손 알바레스 선수가 아마 센터백을 볼 것 같은데 에드손 알바레스가 경기 감각이 그렇게 확 올라와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역시 빌드업의 약간의 불안 요소를 우리가 또 강한 압박을 통해서 공략을 한다면 실수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또 멕시코의 강한 압박에 대비해서 우리가 뭐 체코전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압박을 맞이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다이렉트한 공격이나 아니면 유기적인 1차 빌드업을 통해서 탈압박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전방으로 좋은 공격을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면 저는 충분히 5대5 게임 하에서 또 그 이상 의외의 결과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멕시코에선 우리나라와의 경기를 앞두고 손흥민, 황인범, 이강인 세 선수를 경기하고 있다는데요. 우리는 그러면 멕시코에 어떤 선수를 경기해야 할까요? 3명 정도로 간추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지난 경기에서 득점을 올린 퀴뇨네스 선수와 히메네스 선수를 꼽을 수 있겠는데 먼저 퀴뇨네스 선수는 올 시즌 사우디 리그에서 아이반 토니어 호날두 선수를 제치고 네. 리그 33골로 득점왕을 차지한 선수이기도 하고요. 히메네스 선수는 황희찬 선수의 울버햄튼 동료로도 알려져 있죠. 울버햄튼 소속으로 프리미어리그 40골을 넣었는데 이는 구단에서 가장 높은 기록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힐베르토 모라 선수는 2008년생, 그러니까 현 시점 네. 멕시코 최고의 유망주로 꼽히면서 네. 멕시코 메시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재능이 있는 선수인데요. 멕시코 내에 현재 기록을 모두 바꾸고 있습니다. 멕시코 리그에서의 최연소 득점과 도움, 그리고 멕시코 역사상 최연소 축구 국가대표 데뷔, 그리고 지난 경기 출전으로 멕시코 국가대표, 그러니까 월드컵 데뷔까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의 경기에서도 출전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선수들만 좀 들어봐도 1차전 상대였던 체코와 멕시코는 확연히 다른 상대인데요. 이런 멕시코를 상대로 우리 대표팀이 어떤 선발 명단을 가지고 나올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두 분은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모르죠.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저는 같이 좀 공격적으로 맞대응하는 정말 재미있는 경기를 한번 보고 싶긴 한데 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물론 이태석 선수가 지난 경기 잘했어요. 뭐 공중볼 다툼도 아주 상당히 잘하고 모든 부분 수비적으로도 좋았지만 이번 경기만큼은 조금 공격적인 왼쪽 윙백 활동량이 많은 이엔스 선수를 한번 기용해 보면서
팬들도 또 여러 얘기들 하지만 공격진은 손흥민 선수를 약간 중앙지향적인 윙포워드, 왼쪽 윙포워드로 놓고 오영규 선수를 아예 처음부터 톱으로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냐. 이렇게 되면 이제 왼쪽 공격에서 이기혁 선수의 변형 3백의 지원하에 상당히 왼쪽 공격에 특화되어 있는 유기적인 움직임이나 좋은 어떤 공격 전술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멕시코의 왼쪽 수비죠. 가야르도 선수를 4백에서 공격 시에는 가야르도를 올리는 약간 비대칭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쪽은 서령우 선수가 약간 수비적으로 받치는 역할을 하면서 같이 맞대응을 하면 상당히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사실 근데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이 체코와 남아공전에서 만약에 또 체코가 이긴다면 그리고 남아공이 3차전까지 가면서 무언가 긴장도 풀리고 본인들의 또 자신감 있는 축구가 구현이 된다면 우리가 멕시코전에 질 경우에 네. 그렇게 되면 이제 3차전에서 자칫하면 1승 2패 세 팀이 물리면서 네. 의외 좋지 않은 상황도 연출이 될 수는 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남아공한테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남아공도 기복이 있는 팀이고 잘할 때는 엄청나게 분위기 타서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감독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2차전도 매우 신중하게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역시 조금 더 압박 능력이나 기동력 또 약간 노련미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해서 결국은 1차전 라인업과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비슷할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똑같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은요? 뭐 장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뭐 백스리는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미드필더 라인까지도 마찬가지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공격진의 변화는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최전방에 손흥민 선수를 그대로 두게 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좌측으로 좀 내려서 본인이 원래 편하게 뛰는 자리로 배정을 해줄지. 그러면 이제 최전방에 오영규 선수나 조규성 같은 이제 스트라이커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은 그날 이 선수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좀 기용이 결정이 될 것 같고 다양하게 뭐 이재성 선수까지 옵션이 포함된다라고 하면은 이 여러 가지 공격 옵션을 연출시킬 수 있는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재밌는 그림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